예, 안녕하십니까. 빅선의 명상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련을 잘 하는 방법, 개념을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워낙 많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영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부터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를 보시면 수련이란 무엇인가, 수련의 목적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런 수련에 있어서 중요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자문자답의 방법, 수련을 잘하기 위한 팁은 무엇인가, 리스크 관리, 이러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련의 목적, 수련이란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모든 것은 변화로 귀결되며 변화로 확장된다. 변화의 대상은 결국 나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습관이며 이렇게 변화를 잘 하려면 먼저 인간에 대한 넓고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수련을 하는 것은 이렇게 나 자신인데 나는 또한 한 명의 인간입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깊고 넓은 통찰이 없다면 수련 역시 본질적인 변화나 깊고 넓은 상승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제대로 잘 알아야 수련을 잘 할 수 있는데 결국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련에 있어서 중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수련의 목표, 개념, 체계, 방법론, 성찰을 통한 자기 점검, 이것들이 수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먼저 수련의 목표란 무엇인가? 내가 수련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어떠한 경지, 상태, 혹은 어떠한 그 목적이 수련의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련을 하는 것이 신앙을 위해서인가, 명상을 하고 있는가, 깨달음을 위한 것인가, 단전호흡이나 차크라 수련 같이 에너지를 운영하는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수련의 목적이 달라지고 수련의 목적에 따라서 수련법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련의 목표가 중요한 점은 나의 수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련은 어려워집니다. 내가 수련을 잘하는가 혹은 잘 못하는가, 못한다면 왜 못하는가,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수련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결국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수련의 목표가 즉 수련의 기준이 된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련에 있어서의 개념과 체계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이란 독립된 개별적인 중요 요소들을 말합니다. 수련에 있어서 중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완, 호흡, 집중, 몰입이 있습니다. 또한 수련자로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중과 몰입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흡이 잘 되어야 집중과 몰입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호흡은 결국 나의 정신적, 육체적 이완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수련의 개념과 체계, 여기서 체계란 앞에서 보았던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목적성이라든지 중요도, 우선순위, 효율성, 실현 가능성 등의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구성되어진 유기적인 합을 말합니다. 수련자는 수련의 개념과 체계를 확실히 정립하려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련이 굉장히 공허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노력했는데 수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개념과 체계가 불명확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념과 체계를 잘 잡는 것 또한 역시 수련입니다. 수련이라고 해서 꼭 정좌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개념과 체계를 잘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역시 수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련에 있어서 수련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먼저 원리 원칙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련을 잘 하기 위한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 원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내가 수련을 잘 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련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련의 흐름을 놓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잘 하려면 이러한 원리 원칙적인 방법론도 아주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성찰을 통한 자기점검. 수련의 원리 원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나의 생각, 감정, 행동, 습관이 수련의 목적에 얼마나 올바르고 합치되어 있는가. 그 수련의 방법은 적절한가, 효율성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련자들은 처음부터 수련이 무엇인지 정확히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알고 수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련자들은 항상 일정한 시기마다 자신과 자신의 수련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련을 전혀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틀리지 않았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누적돼서 나중에는 아주 큰 각도로 틀어지게 됩니다. 수련자라면 반드시 일정한 시기마다 이렇게 성찰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 자문자답. 수련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인 흐름으로. 먼저 근원적인 질문은 먼저 이렇게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인간, 수련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목적적인 질문,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신앙이다. 혹은 명상이나 깨달음이다. 단전호흡이나 차크라 수련처럼 에너지를 운용하는 수련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시고 그 다음 목적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부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그 수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그 단계를 수련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수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이러한 세부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부분이나 목적적인 질문은 한 월 1회 정도 자문자답 하시면 충분합니다. 수련자들이 실제로 자주 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세부적인 질문입니다. 최소한 주 1회는 세부적인 질문에 자문자답 하시면서 자신의 수련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수련이 단순하게 습관적인 수련으로 끝나버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진정한 변화나 발전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수련을 잘 하기 위한 팁, 당연한 것은 받아들여라.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다. 자아 분열에 주의하라. 여유를 가져라. 이기는 싸움을 하라. 먼저 당연한 것은 받아들여라. 적지 않은 수련자들이 잡념이나 감정적 동요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잡념이나 감정적 동요가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원래 계속해서 여러 생각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감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잡념이나 감정에 힘들어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 상태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다. 적지 않은 수련자들이 항상 완벽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수련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본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호흡이 거칠어질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수련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완벽한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본인만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며 수련도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자아 분열에 주의하라. 인간이란 이렇게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분열된 감정을 느끼면서 불안해집니다. 자아가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자신과 자기가 싸우는 것은 결국 패배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과 싸우기보다는 분열되는 이유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시면 보다 조금은 덜 힘들게 됩니다. 여유를 가져라. 수련이 잘 되기까지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는 역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해서 노력하다 보면 빨리 지치게 되는데 그렇게 빨리 지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급해하다고 이렇게 수련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이기는 싸움을 하라. 수련이나 생활이나 그것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영역 안에서 실제로 내가 하는 게임의 규칙을 나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주 중요합니다. 수련이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수련을 시도할 때마다 내가 패배하게 되고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리 원칙적인 틀 안에서 내가 수련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법이나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필연적으로 수련의 흐름을 놓치거나 잡념이나 감정적 동요, 자기 혐오, 자기 비하 등의 감정이나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이분 수련을 하거나 머그컵 수련 등으로 수련의 흐름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수련을 잘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수련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잡기까지는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2번, 3번 흐름을 놓치게 되면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3년, 5년, 10년이 금방 흘러가게 됩니다. 나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하고 수련을 했지만 특별하게 변화된 것도 없으면서 결국에는 발전된 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자는 평소에 그 수련의 흐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들도 이렇게 호경기 때 불경기를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듯이 수련자들도 이렇게 수련의 흐름을 놓칠 때를 대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시간 속에서
훌쩍 지나가 버린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수련의 목적, 수련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이런 수련에는 어떠한 중요 요소가 있는가? 그 수련의 목적, 수련의 개념, 체계, 방법, 그리고 성찰 등이 중요 요소가 있다. 자문자답을 해야만 하는데 그 자문자답은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세부적인 질문으로 그 흐름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수련의 팁에는 당연한 것은 받아들여라. 너무 완벽한 것을 바라지 말라. 자아 분열에 주의하고 여유를 가져라. 필연적으로 수련의 흐름이 끊기거나 그렇게 수련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수련의 흐름을 유지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수련의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개념을 잘 잡고 수련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개념이나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수련을 계속하기가 어렵고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높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수련자들이 나름 노력을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약하나마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